1000명 구독자 달성하는 것도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또 열심히 찍어보고 좀 오글거리지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제가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네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유튜브를 한번 찍어볼까, 채널을 열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영상 올리면 이거 몇 명이나 봐주실까, 구독자는 몇 명이나 나올까, 그런 게 되게 무섭기도 하고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될지도 고민이 많이 돼서 항상 망설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놓고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뭐 채널 없애도 되니까. 첫 번째 영상으로 뭘 찍을까 그것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궁금한 것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언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누군데요, 뭐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또 지망생 분께서 언니만의 합격 노하우를 알려달라,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았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만의 합격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던 노하우를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팁은 아무래도 아나운서 시험이다 보니까 발음 발성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나운서가 되게 약간 컴플렉스였던 게 아성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아성이란 게 약간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둘째거든요. 막내여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생활에서 그 약간 애 같은 말투가 좀 배어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성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한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마인드셋을 나는 막내가 아니다, 나는 장녀다, 난 첫째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사고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 말투가 좀 더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 습관이 어떤 게 있는지 주변에 좀 물어보고 그런 걸 고치기 위해서 미리 평소에 좀 마인드셋을 바꿔놓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발음 발성을 좀 고치기 위해 연습한 게 쉐도잉이었어요. 보통 쉐도잉 하면 영어 공부할 때 쓰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한국어 연습을 할 때도 쉐도잉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KBS 9시 뉴스를 틀어놓고 그 앵커의 속도나 높낮이나 쉬어가는 지점, 그런 부분까지 다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당안에서 찬반이 엇갈렸던 국민의힘이 결국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앵커분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지에서 강조를 두셨죠. 이런 강조된 포인트까지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를 반영한 걸로 보이는데요.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이걸로 매듭지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직 앵커의 말하기 스타일을 따라하다 보면은 아나운싱의 기초를 좀 완성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목소리가 말할 때 좀 이렇게 떠있는 목소리였거든요. 높이가 좀 말할 때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나운싱에서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높이가 좀 낮은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낮게 설명하는 게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소리는 타고난 거니까 바꿀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쉐도잉을 하면서 앵커의 말하기를 따라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 높이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나만의 캐릭터를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차별화 포인트가 외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내적인 게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외적인 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링 면에서도 좀 남들과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는 긴 헤어스타일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머리를 싹둑 자르고 숏커트를 하고 갔어요. 지망생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안에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정장 자켓을 걸치는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흔했는데, 저는 꼭 자켓을 입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동대문에 가서 와이셔츠 하나 사고 밑에 남색 스커트를 사서 입고 갔거든요. 근데 면접장에서도 저처럼 자켓을 안 입은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스타일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간소하면서도 남들과 달라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키가 좀 아담한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아나운서는 키도 크고 좀 성숙한 이미지잖아요. 제가 키가 작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꼭 키가 크고 성숙한 아나운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작고 아담하고 귀여운 스타일의 아나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않고 좀 당당하게 제 매력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본인의 강점을 살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내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KBS 시험 보기 전에 방송 경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나운서를 채용을 해서 바로 방송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아나운서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경력이 짧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게 설사 약점처럼 보일지라도 이거를 사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그 포인트를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면접에 관련된 팁을 공유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단계잖아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쓴 자기소개서를 직접 분석해보고 거기서 예상 질문을 추출해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 제가 대학생 때 이태원에 있었던 음식점에서 알바했던 경험을 썼거든요. 그게 조금 독특한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면접장에서 딱 그걸 콕 집어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자기소개서 보니까 이태원 음식점에서 알바를 꽤 오래 했다고 써있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이 음식점에서 가장 자신 있는 메뉴를 한번 소개해봐라,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좀 흥미로워 보이는 부분, 면접위원들이 캐치해서 콕 집어서 질문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면접 보러 갈 심사위원분들이 대강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알고 가면 좋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최종 면접에 KBS 이사님들 그리고 사장님이 나오실 거란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노래를 하나 개사해서 준비해 갔는데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를 준비해 갔어요.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방송국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전해준 KBS, 이렇게 해서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굉장히 오글거리지만 또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심층 면접에서는 현직에서 뛰고 계신 PD님이나 작가님, 아나운서분이 심사위원으로 나올 거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최근 노래? 이것도 완전 요즘 노래는 아니지만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라는 노래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심사위원분들의 연령대 또는 뭐 그분들의 관심사 이런 거를 조금은 공부해 가시면 면접장에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너무 좀 뻔한 얘기인데 많이 웃으시라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해서 잘 까먹게 돼요. 특히 이제 면접관들이 일부러 뭐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사람이 당연히 본능적으로 그 굳은 표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모의 면접 준비할 때도 연습할 때도 항상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대답을 잘 못하더라도 항상 빵긋빵긋 웃고 있자. 그렇게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잘 웃기 이렇게 써서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걸 보고 갔거든요. 그 말하는 내용을 떠나서 그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또 그 인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아나운서 학원 다녔나요? 뭐 꼭 다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단고르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학원에 다녔습니다. 3개월 동안 다녔어요. 6, 7, 8월 학원에 다니고 9월부터 이제 KBS 서류 전형이 시작됐기 때문에 3개월 다니고 시험을 보게 된 건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특히 발음 발성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수시로 이제 뉴스 대본 읽기 연습하고 선생님들이 발음 교정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발음 발성 교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됐지만 사실 지금 활동하시는 아나운서분들을 보면 모든 아나운서가 다 굉장히 낮은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나운서분은 좀 목소리가 높지만 그게 오히려 예능에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조건 발음이 정확해야만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학원에 가서 그렇게 획일화된 목소리 톤과 발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내 인생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그런 음식점 알바 경험이라든지 내가 흥미롭게 봤던 전시회나 영화 이야기를 면접장에서 녹여낼 수도 있겠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학원은 반드시 다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나운서 생활을 4년 정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글거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구독자 1000명을 모이게 되면 이벤트 같은 거 저도 해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